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상과 연기의 세상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이번에는 상과 연기를 주제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건데, 다들 뒤편에 보이는 안전교육 교실로 이동해 볼까요? 다들 잘 따라왔죠? 안전교육 교실 공간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영상과 활동이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왼편에 있는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작성해서 친구들과 나눌 만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왼편에 있는 영상 주제가 뭔가요? 화학 실험실 안전교육 영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다 같이 영상을 보고 옆에 있는 게시판에 소감문을 간단하게 올려보겠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저돌적인 자세로 20대 초반 과학자의 꿈을 이룬 라이언 박사. 그녀는 열정적인 연구활동으로 벌써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에게도 단점은 있었으니 자신이 집중한 일 이외에는 도대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실험실 안전에 대해 무관심한 그녀의 행동은 늘 위험한 상황을 몰고 다녔습니다. 이러다 자신은 물론 주변 동료에게까지 큰 화를 입힐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불의의 연구실 사고로 인해 과학자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2006년 14건에서 2007년 37건, 2009년 175건 등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죠. 미션 1. 아무거나 섞지 말 것. 오늘도 변함없이 연구 삼매경에 빠진 우리의 라이언 박사님. 박사님께서 뭐가 잘 안 풀리나 봐요. 설마 저걸? 아, 잠깐! 폭발은 화합물 간에 일어나는 격렬한 반응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가장 흔한 물에 나트륨 금속을 섞으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답니다.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해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으로 최외곽에 한 개의 전자만 존재하죠. 이 전자는 매우 불안전해서 다른 물질과 원자를 공유해서 안정화하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나트륨이 염소와 만나면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라는 안정적인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트륨이 물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물을 분해해 OH기와 결합해서 안정을 찾으려 하죠.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파악했겠지만 반응 결과물로 수산화나트륨과 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응 과정에서 생긴 열은 수소가스가 주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돕게 되고 결국 엄청난 수소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화합물을 혼합할 땐 각 화합물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반응 결과물을 예측하며 안전한 실험을 해야 한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앞으로는 조심해요. 미션 2. 폐액은 반드시 분리해서 버릴 것. 박사님, 오늘도 열심히 있네요. 똑똑. 박사님, 오늘은 뭐 만드세요? 이런, 안 들리나 봐요. 잠깐, 안 돼요! 폐액통은 온갖 씨약이 섞인 또 하나의 반응 장소랍니다.
구분 없이 폐액을 섞었다간 예상치 못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죠. 때로는 반응 결과로 인체에 치명적인 독가스와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해요. 할로겐족 유기용제는 적색통에, 비할로겐족 유기용제는 흰색통에, 산은 검정통, 알칼리는 밤색, 폐유 및 과반응 물질은 황색통에 따로따로 버려야 한답니다. 미션 3. 환기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추워. 라 박사님 보고 있으니 제가 다 춥네요. 잠깐! 안 돼요! 연구실 안에는 온갖 종류의 화합물들이 기체 상태로 떠다닌답니다. 노후화된 가스 배관, 뚜껑이 열려있는 시약병 등에서 나온 가스들은 폭발과 화재를 유발하기도 하고 때로 연구원들을 중독시키기도 하죠. 자동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공조기가 실험실에 없다면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켜주어야 해요. 연구실 내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 또는 음료수를 마시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습관이죠. 난방을 위해 켜놓은 전열기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공기 중의 유해물질이 음식물에 녹아들어가 연구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잘 아셨죠? 라이언 박사님? 미션 4.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아,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불안해지지? 그럼 그렇지. 박사님, 잠깐. 안전하고 간단한 실험은 몰라도 위험한 시약을 다룰 땐 반드시 보호 장구를 갖춰야 해요. 강산, 강알칼리 등과 같이 위험한 시약 등을 다룰 땐 특수 실험복과 특수 장갑,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하죠. 자칫 시약이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면 심각한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리고 분진이 발생하는 실험엔 방진 마스크를,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유해물질을 다룰 땐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슬리퍼를 신고 실험을 해서도 안 되죠. 실험 도구나 시약 등이 떨어지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거 하나, 시약을 다룰 때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아셨죠? 미션 5. 농도를 확인하라. 오, 이런 맙소사. 박사님, 잠깐. 과산화수소수가 소독약으로 쓰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30%로 희석한 용액을 쓰죠. 지금 들고 있는 99% 농도의 시약은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산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큰 해를 입히죠. 과산화수소수뿐만 아니라 알코올, 초산 등 실험실에 있는 시약들은 대부분 농도가 높으니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답니다. 이 외에도 실험실에서는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크게 보면 화재, 폭발, 중독, 화상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앞서 배운 것들을 잘 지키면 큰 폭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만 전열 실험기구와 인화성 시약이 많은 연구실은 늘 화재의 위험이 있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 정도는 반드시 익혀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장난을 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실험이 끝난 후엔 즉시 폐액을 분리해서 버리고
기구들을 씻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험을 할 땐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라이언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작은 부주의로 인해 더 이상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랍니다. 실험실 안전을 꼭 지키셔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더 많이 거두시길 바래요. 다들 영상 잘 보고 소감문 작성했나요? 자,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해 볼게요. 저는 어느 정도만 알고 있던 안전정보를 영상으로 깔끔하게 볼 수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 표시도 각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모르는 학생들에게 이런 영상 교육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수칙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보여줘서 위험한 정도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 중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실험에서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기 전에는 에이 뭐 다 아는데 이런 것까지 싶었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정보도 있어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밖에 몰랐던 안전수칙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기억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았습니다. 네, 다들 실험실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을 거예요. 다음은 오른편에 있는 화학물질 표시와 관련된 안전 영상을 보러 가볼까요? 우리가 실험할 때 사용하는 시약을 보면 다양한 표지들이 있죠. 이번에는 그 표지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어볼게요. 다들 영상 잘 보고 퀴즈도 풀었나요? 그러면 실험 전 안전교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 같이 실험실 1로 이동해서 실제 실험을 진행해 볼게요. 다들 만나요 과정 포탈을 통해 실험실 1로 이동해 주세요. 다들 잘 이동했죠? 우리가 이번에 해볼 실험은 산연기 지시약 실험이에요. 지시약이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시약은 산과 연기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시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지시약의 종류와
pH에 따라 지시학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상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실험에 앞서서 공간을 살펴보면 우리 학교 실험실과 구조 비슷한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들 실험실에 뭐가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자, 다들 실험실에서 뭘 발견했는지 얘기해볼까요? 저는 폐시약통과 소화기를 발견했는데 실제 실험실과 매우 유사해서 신기했어요. 저는 실험 물품 관련하여 찾아봤습니다. 저는 비커를 비롯해서 뷰렉 같은 실험 기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구장, 약품장, 폐시약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뜨도록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확인했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실험에 들어갈 건데 우리의 가상 실험 방법은 간단해요. 가운데 있는 화면에 엔트리에 접속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홈판이 나와요. 자, 그래서 각 용액과 지시하게 해당하는 홈판을 누르면 색이 변하게 되는데 pH에 따라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을 해보고 실험 결과를 게시판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실험 결과 잘 확인했죠? 그러면 왼편에 있는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산연기 지시학의 종류와 색변화에 대해 잘 알게 되었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지시약이 산성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산성이면 무조건 같은 빨간색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다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시약은 pH에 따라 색이 변하기 때문에 같은 산성이어도 pH 따라 색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맞아요. 지시학은 pH에 따라서 색이 변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 학생 또 있나요? 자, 없으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는지 소감을 번갈아가면서 발표를 해볼게요. 자, 건우부터 발표해 볼까요? 저는 3년기 지시약 실험을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보니까 신기하고 더 와닿았습니다. 네, 저는 3년기 지시학 실험의 결과를 한눈에 잘 들어오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저는 4년기 지시학 실험은 작년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 온라인으로 실험을 해보며 개념을 상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에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과학에서 산연기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정확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확실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할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연기 지시학을 이용해서 중화적정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중화적정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뒤에 게시판에 올려줄 테니 다음 수업 전까지 꼭 보고 와주세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왼쪽 화면을 참고해서 가운데 화면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 중화적정에 대한 실험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별로 학습지를 풀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총 5명이잖아요. 한 조는 2명, 한 조는 3명씩 짝지어서 테이블에 앉아주세요. 이번 메타버스 수업을 디자인하면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개발을 하는 많았던 시간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들도 이렇게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가 연기 지시학 실험에서 직접 기획을 하고 직접 코딩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실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실험을 온라인에서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메타버스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